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직교된 객체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각도에 의해 경사진 위치의 객체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수작업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수작업으로 표현하지 못한 결과물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 159페이지의 로테이트 명령과 184페이지의 온라인 명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작성해 두신 객체를 정확한 각도값과 참조값에 의해 회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임의의 경사면 등의 근원점과 대상점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선택 객체를 원하는 대로 정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저분하다. 오늘은 책상 정리 좀 해야겠다. 책상 정리도 온라인 명령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좋을 텐데. 이걸 언제 다 한대? 영상은 잘 보셨나요? 대상 객체를 기준이 되는 객체의 특정 모서리에 정렬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 명령어를 활용합니다. 이 명령어는 로테이트와 스케일 명령어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로테이트 명령. 로테이트 회전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학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일, 즉 축척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해당 로테이트 회전 명령어는 스케일, 즉 축척 명령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리고 운영될 수 있는 명령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명령어가 선택되어진 객체를 동일한 비율로 크기를 조정해주는 명령어였다면 로테이트 명령어는 선택되어진 객체를 특정 각도값에 의해서 회전시켜주는 명령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테이트 명령 입력창에 직접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신 다음 엔터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또한 R로라는 로테이트의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 존재합니다. 로테이트, 즉 회전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옵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객체 선택, 기준점 지정, 그 다음에 복사 참조라는 메시지와 옵션이 이전에 저와 함께 학습하셨던 스케일 명령어와 동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회전 각도 지정이라는 부분이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에서는 축척 값을 지정하는, 즉 비율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로테이트, 회전에서는 회전 각도를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변의 방향은 0도 방향, 즉 X축에 평행한 방향이다 라고 보시고요. 이 객체를 다음과 같이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할 텐데 각도는
30도 정도로 회전을 시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로테이트 명령을 실행시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명령 입력창에 로테이트라고 입력해 주시고 객체 선택, 원본이 되는 객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다음 엔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퀘어하고 동일하게 지금 보시면 사각형에는 크게 4개의 모서리점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즉 고정된 점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기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을 지정하신 다음 30도 정도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CAD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회전 각도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 각도를 3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30도 방향으로 회전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30도 각도로 회전된 객체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면 원본 객체 자체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원본 객체는 화면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복사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복사, 즉 C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미리 클릭을 하신 다음에 회전 각도 지정을 해주시면 기존의 원본 객체는 그대로 그 위치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회전 각도에 맞춰서 별도, 즉 또 다른 객체가 하나 더 생성이 되면서 30도만큼 회전된 객체가 작성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조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참조하고자 하는 각도를 미리 지정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각도를 지정해 주시면 그 참조 각도에서 새로운 각도가 추가된 각도로 해서 회전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밑변은 0도 방향입니다. 각도가 0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각도를 40도만큼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앞의 방법하고 유사하겠지만은 좀 다른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테이트란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원본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엔터를 입력한 다음 객체 선택을 마무리 하시고요. 기준점을, 고정이 되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각도를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기 이전에 참조라는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현재 각도가 0도이기 때문에 0도를 나는 기준으로 참조하겠다. 그러면 0이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이라는 각도를 기준 각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참조된 각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다음 새 각도를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6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0에서 60도가 플러스된, 즉 결과적으로 그냥 60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참조 각도를 10이라고 줬으면 나중에 입력하신 새 각도가 60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전되는 것은 70도만큼 회전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테이트 회전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명령어는 단축키 R로를 활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상단 리본 메뉴 중에서 수정 패널의 상당 중앙 부분에 보시면 회전이라고 적혀 있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로테이트를 동일하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를 활용한 작성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각도 값을 활용한 객체 회전, 두 번째는 참조를 활용한 객체 회전, 세 번째는
복사를 포함한 객체 회전입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도 값을 활용하여 객체를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알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화면상에 보이시는 삼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기준점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임의의 곳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특정점에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좌측 하단 꼭지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객체가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도로 끊어져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상태 막대에서 직교 모드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교 모드를 클릭해서 오프 시켜주면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보다 자유롭게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45도 방향으로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어 입력창에 회전 각도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45도로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객체가 45도 방향으로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를 활용한 객체 회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각형의 밑변은 반듯한 수평의 선입니다. 즉 0도 방향으로 현재 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빨간색, 즉 30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밑변을 기준으로 회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명령 입력창에 알로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후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보시면 복사와 참조 옵션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조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참조 각도를 지정하시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변의 각도가 되겠지요. 밑변의 각도를 그대로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즉 30도 각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입력하시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밑변의 0도 방향의 선이 30도만큼 참조되어서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실습 예제에서 보듯이 각도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참조의 포인팅 방법을 이용해서 객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알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객체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클릭, 회전 각도 지정 또는 복사 참조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참조라는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점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참조가 될 수 있는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빨간색 선의 참조점을 클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빨간색의 끝점을 참조점으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고 참조를 활용해서 객체를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사를 포함한 객체 회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명령 아이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리본 메뉴 중에 회전, 즉 로테이트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기준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제시된 옵션 중에서 복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각도 값을 45로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의 객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45도 회전된 삼각형이 하나 더 복사되어서 회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령. 온라인 정렬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명령어는 앞서서 저와 학습하셨던 명령어 중에서 스케일, 축척 명령어와 로테이트, 회전 명령어가 모두 합쳐진 그런 명령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본 객체를 기준이 되는 다른 객체에 정렬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인데요. 정렬이란 개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과 그 다음에 축척이 같이 변경되는 것을 정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로는 온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직접 명령어 입력창에 입력해 주시면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겠고요. 단축키로는 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온라인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해당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그리고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아이콘에서 보듯이 지정하신 객체를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정렬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의 아이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 입력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정렬하고자 하는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근원점을 지정하고 세 번째 메시지에서는 대상점을 지정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메시지는 동일하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반복되는 메시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점이 바로 근원점이라는 부분하고 대상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원점이라는 것은 원본 객체에 정렬하고자 하는 원본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점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객체에 존재하는 점들을 대상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에 있는 근원점들을 기준이 되는 객체의 대상점들에게 이어주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되는 작은 삼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좌측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형을 이 직사각형의 우측변에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직사각형은 기준이 되는 객체가 되겠고요. 이 삼각형은 원본이 되는 객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 주신 다음 원본이 되는 객체를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원점과 대상점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근원점, 원본에 관련된 점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 대상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원점과 두 번째 대상점을 지정해 주시면 선이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을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반복적으로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우측 변에 정렬이 되어서 달라붙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지막에 엔터를 입력해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엔터를 입력하기 전에 해당 원본 객체를 기준 객체의 변에 크기에 맞춰서 크기 변경을 하실 겁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yes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삼각형이 이 길이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크기 조정이 되면서 정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정렬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렬 명령어의 단축키는 A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이번 메뉴의 수정 패널 그 하단부에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정렬이라는 즉 온라인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원점과 대상점을 활용한 객체 정렬, 또 하나는 근원점과 대상점을 활용한 축척 일치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두 개의 실습 예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근원점과 대상점을 활용해서 객체를 정렬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근원점과 대상점을 활용해서 축척을 일치시키고 또 동일하게 객체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원점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점을 의미하고요. 대상점이라는 것은 그 기준점이 위치되게 될 점을 대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 입력창에 AL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명령어 입력창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각형과 삼각형 중에 삼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선택되었다면 엔터를 입력해서 대상의 선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의 메시지를 보시면 첫 번째 근원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이 되는 점이죠. 첫 번째 근원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보시면 첫 번째 대상 지점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이 달라붙을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각형 우측 하단의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 입력창을 보시면 두 번째 근원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선 부분에 끝점을 저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점 지정은 사각형 우측 상단의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점과 대상점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근원점과 대상점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면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어 입력창에는 객체의 축척을 적용합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오라는 옵션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를 클릭하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삼각형의 크기가 변화되지 않은 채 근원점과 대상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형이 이 사각형에 달라붙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축척 일치와 객체 정렬을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수정 패널,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정렬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삼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첫 번째 근원점 클릭, 첫 번째 대상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원점과 두 번째 대상점을 순차적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클릭할, 지정할 근원점과 대상점이 없다면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 입력창에 객체의 축척을 적용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를 클릭하고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삼각형의 크기가 근원점과 대상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변경되어서 달라붙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각도 값에 의해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4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2번에 축척, 즉 스케일 명령어는 기준점을 지정한 다음 비율 값에 의해서 객체의 크기를 조정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3번에 얼라인, 정렬 명령어는 기준점과 대상점, 즉 근원점과 대상점들을 연결해서 객체를 회전시키거나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4번째, 신축, 스트레치 명령어는 해당 객체의 특정 부분을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 값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명령어는 1번 회전, 로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객체를 회전할 때 사용하는 로테이트 명령과 객체를 다른 객체에 정렬할 때 사용하는 얼라인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익스플로드, 바운더리, 리존, 해치, 해치 에디트 명령을 통해 해체 및 영역 작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